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았습니다. 오늘은 HTML 문서의 생명 주기와 관련된 이벤트들이죠. 로드 이벤트, 그리고 before unload, 그리고 unload, 이 세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각 이벤트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사실 이 각 이벤트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저번 시간의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깊게 코드를 보면서 실제 그 활용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시작할게요. 저번 시간에 제가 영상에서 이 이제 문서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짧게 짚고 넘어가면 이 HTML 문서의 생명 주기에는 총 4가지의 주요 이벤트죠. DOM 컨텐트 로디드가 있고 로드 이벤트, 그리고 before unload, unload 이벤트, 이렇게 4가지 이벤트들이 있고, 로드 이벤트는 이제 HTML로 DOM 트리를 만드는 게 완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즉 HTML을 통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 이 브라우저의 엘리먼트들이 있죠. 이 요소들 중에서 렌더링 엔진이라는 요소가 HTML 문서와 자바스크립트를 파싱해서 DOM 트리를 완성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그렇게 DOM 트리를 완성한 후에 DOM 컨텐트 로디드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로드는 그렇게 DOM 트리를 완성하고 나서, 즉 DOM 컨텐트 로디드 이벤트가 발생하고 나서 스타일 시트와 또한 이미지 등의 이제 외부 자원들도 모두 로드가 됐을 때, 모든 로딩이 다 끝났을 때 로드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before unload는 언제냐면 언로드 전이에요. 즉 사용자가 페이지를 떠날 때, 떠나기 전에 before unload가 발생하고, 떠나면서 동시에 unload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이벤트가 발생할 때 주로 우리가 그 이벤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핸들러를 붙여서 호출하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봤었는데, 한 번 더 잠깐 언급해 드리면, 로드 이벤트의 경우는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확인하는 등 이런 경우에 필요하겠죠. 왜냐면 이미지가 완전히 다 로드가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발생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before unload의 경우는 사용자가 사이트를 떠나려고 할 때 뭔가 막 변경된 사항 저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막 작성해놨던 것을 실수로 사이트를 끌려고 하면 그것을 이제 실수를 막아주기 위해서 진짜 너 이 사이트 끌 거야? 혹은 다른 사이트로 넘어갈 거야? 라고 한 번 더 물어보는 팝업 같은 걸 띄울 때 before unload를 이벤트에 핸들러를 붙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unload 이벤트는 진짜 사용자가 이제 떠나면요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 사용자가 해당 페이지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을 때 그 활동에 대한 분석 정보가 있잖아요. 그 정보를 서버로 보내줍니다. 저장을 해서 분석하라고. 그때 바로 언제 그 서버로 해당 분석 정보를 보내주냐, 이 언로드 이벤트가 발생할 때 보내주는 것이죠. 각각을 저희가 코드로 구현한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는 로드 이벤트인데, 이 로드 이벤트는요 이렇게 윈도우 객체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윈도우 객체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온로드라는 프로퍼티를 통해서도 이벤트 핸들러를 할당해 줄 수가 있어요. 즉 add 이벤트 리스너만으로 할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방법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온로드라는 프로퍼티에다가 이벤트 핸들러를 할당해 주게 되면 가능한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제가 이제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가 완전히 로드된 다음에 발생하는 이벤트가 로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걸 실행해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다 로드가 될 때까지는 얼럿이 뜨질 않아요. 왜냐면 로드 이벤트에 지금 이벤트 핸들러를 저희가 달아놨기 때문에 완전히 이미지가 로드된 다음 이렇게 얼럿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다 로드되었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도 제대로 나오죠. 177과 160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포함한 외부 자원들이 완전히 로드되고 나서 발생하는 이벤트가 로드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돔 트리가 완성되고 난 다음 발생하는 돔 컨텐트 로디드 이벤트와는 이벤트 발생 시점이 확실히 다른 거죠. 이 차이점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돔 컨텐트 로디드 이벤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여기는 이제 언로드 이벤트가 먼저 나왔는데, 순서로 보면 before onload가 먼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살펴보면요, 사용자가 이제 현재 페이지에서 어떤 것을 막 입력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려고 하거나 창을 닫으려고 하면 before onload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before onload는요, 어떤 핸들러가 있냐면 return false를 해주는 핸들러를 지금 달아놨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직접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을 때 새로 고침을 하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여기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요, 이 on before onload에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를 할당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팝업이 뜨는 거예요. 너 정말 이거 리로드 할 거냐? 라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캔슬을 하게 되면 리로드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원래는 이제 return false를 해주는 이벤트 핸들러를 할당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은 이 아래 예시처럼 리턴으로 어떤 스트링을 전달해주면 이 스트링을 원래는 보여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그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특정 개발자들이 사이트를 개발할 때 이 스트링으로 너무 사용자들을 좀 곤란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리턴하는 이 스트링을 통해서 언로 창에서 보여지는 스트링 값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행해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 리턴하는 스트링이 보여져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똑같이 그냥 팝업이 뜨죠. 그래서 그냥 스트링을 리턴하는 것까지는 남아있다. 하지만 실제 리턴한 스트링이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before onload, 즉 onload가 일어나기 전인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우리가 활용해서 그때 이제 실수로 사람들이 저장을 하거나 저장 못했을 때 그때 이제 보여지게 하는 팝업을 띄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로드 이벤트인데요, 제가 위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언로드 이벤트는 사용자가 페이지를 떠날 때 발생하는 거예요. 떠나는데 동시에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 정보, 즉 사용자가 여기서 행동한 것에 대한 분석 정보를 서버로 보내게 되는 시점인데, 바로 이 언로드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이 그 시점인데, 어떻게 보내냐는요, navigator.sendbeacon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보내게 돼요. 이것은 URL과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받는데, 자세한 이 메소드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sendbeacon이라는 메소드를 아래처럼 호출하는 이 이벤트 핸들러를요, 지금 우리가 언로드에다가 달아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이제 떠나는 거죠, 다른 페이지로. 그러면 우리가 내비게이터 이 sendbeacon 메소드를 통해서 이 URL을 가진 서버로 이 JSON stringify 데이터를 보냈는데, 그 보낼 때 요청은 포스트 메소드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 형태도 보낼 수 있고, 전송 데이터 최대 크기는 64KB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샌드비콘 요청이 이제 종료가 돼서 리스폰스를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는요, 여러분께서 상상해 보시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용자가 이미 다른 페이지에 접속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무조건 거의 그렇겠죠. 왜냐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때 언로드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 언로드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 우리가 할당한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미 다른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샌드비컨으로 요청을 보내도, 포스트 요청을 보내도 이것에 대한 서버로부터의 응답은 우리가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샌드비컨을 요청을 받는 서버의 리스폰스는 빈 리스폰스를 보내요. 즉 리스폰스가 비어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샌드비컨을 통해서 우리가 포스트 요청을 보낼 때 fetch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이때는 이 페이지를 떠난 후에도 요청이 계속 유지가 되는 플래그인 이 keep alive라는 것을 지원을 해요.
뭐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fetch를 설명한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제 돔 컨텐트 로디드 이벤트 다음에 발생하는 로드 이벤트와 비포 언로드 이벤트와 언로드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께서 이걸 살펴보시면 전체적인 HTML 문서의 생명주기와 관련된 이벤트들을 모두 살펴보신 것이고요. 마지막 영상으로 이제 다큐먼트의 프로퍼티인 ready state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각 이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다큐먼트가 어떤 스테이트로 어떤 레디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즉 어떤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 상태가 어떤지를 이 다큐멘트의 레디 스테이트를 통해서 프로퍼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이걸 확인해 보면서 돔 컨텐트 로디드 그리고 비포 언로드 돔 컨텐트 로디드 언로드 돔 컨텐트 로디드 로드 그리고 비포 언로드 이 네 단계의 이벤트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시간에 document.readyState 그 프로퍼티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